꿈의 똑똑똑 사회문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Q&A, 여러분의 궁금증은 무엇일까요? 짠! 짠! 연계교재가 중요해요? 기출이 중요해요? 정말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선생님, 연계교재 먼저 할까요? 아니면 기출 1순위, 2순위 먼저 할까요? 질문 진짜 많이 받습니다. 연계교재가 중요할까요? 기출이 중요할까요? 기출 중요합니다. 연계교재도 중요합니다. 기출을 먼저 끝낼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받는데요. 기출은 사실 끝내는 게 아닙니다. 틈틈이 계속 봐야죠. 예. 끝낸다라고 하는 개념이 성립하지 않아요. 기출. 그래서 기출 얘기는 다음 시간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둘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연계교재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왜 그러냐면 이 연계교재를 안 풀겠다, 나는 안 하겠다 라고 하는 학생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심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은 개념을 공부하고 기출을 충분히 풀어본다면 사실 1등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부를 한다라고 할 때 어떻게 하나요? 개념을 먼저 공부를 하고 이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지 또는 문제에 적용시킬 수 있는지 많이 문제를 풀어보죠. 그런데 이 기출문제들은 여러 문제집 등에서 반복적으로 보이다 보니까 이 점검하다 기출을 자꾸 풀다 보면 새로운 문제들이 풀고 싶어져요. 그래서 사실은 모든 공부가 개념 그리고 기출 그 밖에 문제집의 적용 이렇게 거의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집을 푼다라고 하면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이 문제집을 풀어야 되는데 수능의 출제진들이 수능특강 수능 완성을 본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수능의 출제진들이 수능특강 수능 완성을 앞부터 쭉 펼쳐서 보면서 어떤 제시문을 어떻게 변형할까, 어떻게 응용할까, 또는 어떻게 바꿀까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그러는 문제집인데 그걸 안 보고 간다? 라고 하는 거는 어쩐지 좀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정말 열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계교재를요. 연계교재를 열심히 보는데 그 필요를 제가 연계의 유형을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좀 드릴까 해요. 실제로 이 연계는요, 그 수능특강에 나왔던 어떤 그 표나 아니면 그림 이런 자료들이 그대로 활용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2017년 6월 모의평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탈 이론과 관련해서 물었던 문제는 바로 수능특강에 나왔던 이 일탈 이론을 물었던 형식, 즉 문제의 유형, 문제의 패턴이 거의 일치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모의평가를 풀면서 와! 이거 수능특강에서 봤던 문제네? 수능 완성에서 봤던 문제네? 이렇게 기억해내자라는 차원에서 연계교재를 푸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개념을 공부했고 그리고 문제에 적용하는 연습을 수능특강이나 기출을 통해서 충분히 했다면 뭐 당연히 모의고사 문제를 잘 맞출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저도 뭐 수능특강이나 수능 완성을 정말 수차례 풀어보지만 와 이거 연계 문제네? 라고 막 바로 기억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기억해낸다. 와 이게 연계됐네.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다만 정말 출제진들은 이 수능특강 수능 완성 교재에 있는 심화 탐구 자료 또는 앞에 있는 내용 정리 그리고 제시문 이런 것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해서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가령요 2017 6월 모의평가에 나왔던 문제 중에 사회조사과정 문제가 있어요. 1단원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아마 이 제시문이 좀 흥미로운 제시문이었어요. 외국인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가 피부색에 따라서 달라지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뭐 연구를 수행한 그런 뭐 사회조사 과정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제시문이 말이죠. 수능특강에서 나왔는데요. 수능특강 어디냐면 3단원에 문화 이해의 태도를 물었던 그 부분에서 나왔던 자료를 1단원 문제를 출제하는데 이렇게 활용해서 내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아주 다방면으로 이렇게 연계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또한요, 이 사회조사과정 문제는 좀 어려워요. 독립변수, 종속변수도 찾아야 되죠. 그리고 또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음의 상관관계인지 두 변수가 양의 상관관계인지 뭐 이런 것도 찾아야 되고요. 이런 문제들은 보통 이제 공부를 많이 한 학생들은 뭐 정말 쓱쓱 풀지만 이 문제 연습을 많이 하지 않은 학생들을 좀 어려워합니다. 이런 문제도 수능 특강에서 그대로 연계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학교 생활 적응도와 부모의 자녀에 대한 뭐 간섭 정도 이렇게 해서 독립변수, 종속변수 찾는 연습 충분히 했을 거고요. 그래프의 모양이 약간 달라지긴 했지만 그 두 변수 간의 관계도 약간 달리 그려지긴 했지만 어느 영역까지는 양의 상관관계고 어느 영역까지는 음의 상관관계인지를 우리가 수능 특강을 통해서 공부를 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의고사 또는 평가원 문제를 딱 접했을 때는 훨씬 더 수월하게 풀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6월 모의평가에서 그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대중매체 문제였습니다. 대중매체의 문제가 기존에는 어땠냐면요. 대중매체의 특징을 그런 물어보는 그런 형식으로 나왔었어요. 그런데 6월 모의평가에 표 형식으로 나온 거죠. 그래서 숫자가 들어갔습니다. 일단 우리가 숫자가 들어가면 막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선지들에 보면 무엇이 나왔냐면 이용률 대비 신뢰도라든가 또는 함께 이용한다고 응답한 비율 이런 식으로 물어봤었습니다. 6월 모의평가에. 그런데 이 문제가 정말 새롭게 등장한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즉 어려운 문제도 연계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수능 특강에서 이용률 숫자로 쭉 나왔고요. 신뢰도도 역시 쭉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선지에서 물었던 것이 똑같다는 거죠. 이용률 대비 신뢰도, 그리고 함께 이용하는 응답자 비율 이런 것들을 바로 수능 특강을 통해서 연습을 했고 바로 그 선지들이 6월 모의평가에서 고난도 선지들로 출제가 된 것입니다. 즉 연계 교재를 통해서 고난도 문제도 대비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우리 지난 시간에 표 걱정도 많이 했잖아요. 사회보장제도가 지난해 수능부터 해서 계속 이제 표 문제로 나올 것 같은 뉘앙스를 주더니 이번 6월 모의평가에도 표 문제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는 그간 보지 못한 굉장히 생소한 자료였죠. 그런데 이 생소한 자료를 수능 특강을 풀었던 학생들은 이거 바로 수능 특강에서 봤다라는 것을 거의 대부분 느꼈을 겁니다. 심화탐구 자료에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냐면 연계교재가 중요해요? 기출이 중요해요? 라고 한다면 기출 진짜 중요합니다. 그리고 연계교재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연계교재는 출제진이 보고 또 보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출제진이 보는 책을 안 보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불안한 일이죠. 두 번째, 이번 6월 모의평가에서도 확인하셨다시피 고난도 문제, 표 문제가 연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난도 문제를 연습할 수 있는 좋은 교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네요. 여러분 다 해결되셨습니까? 네, 똑똑똑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